빨리 푸는 것 같았어요? 빨리 푸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자, 그걸 왜 빨리 풀 수 있었냐? 그거를 방법을 체화시켜야 되겠죠? 방법을.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1번 문제, 일반 유형, 통계학 관련 문제로서 도수분포 관련해서 그림 자료에서 상대도수 자료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변형을 해서 만들었고, 기출문제보다 이게 살짝 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어렵어요. 약간. 어쨌든 난이도가 하. 자, 이걸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었냐라고 보면, 자, 문제 보시면, 자, 충치 개수가 3개인 학생 수 물었죠? 그런데 자료는 상대도수 자료죠? 상대도수 자료라는 건 상대치 자료다. 그냥 상대치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표해석 문제에서처럼 상대치 자료로 출제가 된 거랑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접근법이 중요해요. 접근법. 그래서 충치 개수가 3개인 학생 수라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주어진 자료의 분자겠죠. 그렇죠? 충치 개수가 3개인 학생만 가지고서 3개인 학생 수만 가지고서 물어보니까 어떤 부분적인 개념이니까 분자겠죠? 그러면 이거는 분자식이 비율을 찾아서 곱하기 분모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찾고 요거 찾아야 돼요. 근데 보통 이걸 먼저 찾게 되죠. 찾으면 내려가 보면 충치 개수가 3개인 학생 수의 비율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비어있죠. 맞죠? 그럼 비율을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대도수를 모두 다 합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그쵸? 1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하나 비어있죠? 맞죠? 그러면 얘라도 좀 구할 수 있어야 돼. 맞죠? 근데 거기에 충치 개수가 2개인 게 여기 학생 수가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총 학생 수가 주어져 있고 충치 개수가 2개인 학생 수가 주어졌으니까 이것의 충치 개수가 2개인 학생 수의 비율을 구했어요. 그러면 예분의 예를 하면 구해지겠죠? 맞죠? 충치 개수가 2개인 학생 수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분의 예를 스킬에 썼죠. 스킬. 어떻게 하면 돼요? 250일 때, 분모가 2호일 때는 요거 그러니까 4배 해버리면 돼요. 4배. 4배를 해가지고 42 이렇게 쓰고 42%.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고 나머지 요거는 암산으로 막 계산을 했죠. 했어요? 그러면 암산이 14%라는 거죠. 14, 28, 30, 40, 42, 82. 그렇죠? 82%. 남은 거는 여기는 몇 퍼? 18%.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써도 좋다는 거죠. 18%. 그렇죠? 그러면 충치 개수가 3개인 학생 수의 요거 분자는 비율 곱하기 18 곱하기 분모 250. 요거 2개 곱하면 되는 거였지. 요런 사고가 기계적으로 돼야 돼. 고민하고 어떻게 풀까, 어떻게 파악할까 시간이 없어요. 알았죠? 이건 기계적으로까지 된다는 거지. 이게 됐으면은 접근법이 일단 간단한 이런 것들은 체화가 된 거고 안 됐으면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알았죠?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곱할 때도 또 어떻게 하면 된다? 또 스키 쓸 수 있는 거죠. 맞죠? 2호를 곱할 때는 이거 그냥 4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4, 5, 20 이렇게 돼요. 4로 나누 18을 4로 나눠요, 그냥. 그쵸? 이렇게 푸셨으면 1분 안 걸려요. 알았죠? 1분 절대로 안 걸려요. 그래서 여기 기출을 변형 해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자, 2번 잠깐 볼까요? 2번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했죠? 단위 환산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이번에 되었는데 그 기출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일반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접근법이 다르거나 색다른 방법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거 배웠던 것들이 있죠. 우리 스킬 썼던 거. 비중 판단하는 스킬, 퍼센트화 스킬, 단위 확인할 때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라서 뭐 이거 단위 환산 뭐 문제 본 적 없다 해가지고 못 풀거나 그럴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풀 때 제가 이제 푸는 영상을 보면 4번부터 풀었거든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제가 4번부터 볼 때는 언제냐면은 어떤 선지를 봐야 될지 모를 때예요. 어떤 선지를 봐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는 그냥 뒤에서 또 보통 봐요. 뒤에 답이 둘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알았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또 나중에 언급할게요. 지금은 그게 좀 와닿지 않겠죠, 지금 좀.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를 때예요. 그래서 요 뒤에서 보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km/h는 0.9 ft/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km/h 당 ft/s 세컨드 이렇게 요 구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맞죠? 1km는 0.9 fts 이상이다 물었다는 거는 요거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0.9 이상인지만 판단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vs 0.9 이상인지 모르는 거고, 요거는 0.9는 다시 말하면 90%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90% 이상인지 보라. 그러면 km/h에 해당되는 수치 있죠? 요거를 찾아보면 여기 있고요. 그리고 ft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냥 예분의 예하면 된다는 거죠. 맞죠? 요게 빨리 돼야 되고 당연하게. 요거를 막 쓰지 말고 예분의 예가 90% 이상인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90% 이상 판단은 분모에다가 10% 빼면 돼. 10%. 알았어요? 그냥 간단해요. 10% 빼면 돼요. 그래서 6m에 36 뺀다 이러면 돼요. 맞죠? 그러면 얼마 빼면? 앞자리가 324로 시작하죠? 근데 분자는 앞자리가 얼마예요? 324보다 조금 크죠? 그래서 90%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렇죠? 분모랑 선지 수치인 0.9 있죠? 90%랑 곱했죠? 곱해가지고 분자 328과 비교하는. 근데 둘이 곱할 때 10% 빼면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풀어야 빠르다. 그렇게 하면 해결되고요. 근데 뒤에 게 문제죠? 요거는 뭐랑 관계? 킬로미터랑 마하죠? 그러면 예분의 예하면 되죠? 똑같이? 그렇죠? 근데 여기 앞에 뭐 약이잖아요, 약. 맞죠? 약이니까 정확하게 안 구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곱해보면 돼요. 어쨌든 끝자리가 얼마니까? 8이니까. 여기다가 8 곱해요. 얼마예요? 86에 48, 83, 24, 288이죠. 그러면 앞자리 288, 앞자리 294 비슷하죠? 그러면 이 정도면 약이라면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근데 약을 물어볼 때 또는 정확한 값을 물어볼 때는 단위를 확인해야 돼요. 단위를 확인해야 돼요. 단위가 이게 0.008인지 0.0008인지 그걸 봐야 돼요. 알았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0.82%는 몇 %로? 여기에 몇 퍼? 알았죠? 여기에 80%예요. 0.8이라는 게.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80%에 해당되는 단위를 찾아요. 그러면 요 288에서 2 있죠? 요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요거 2는 어디 오게 돼요? 80%는? 여기 오겠죠? 2가 맞죠? 3.6보다 조금 작아야 되니까 0.8이라는 거 80%라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몇 칸 내려가요? 몇 칸? 이 2가 요 2가 몇 번 내려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가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세 번 내려간지를 확인하면 돼요. 맞죠? 근데 기준이 얼마라고요? 0.8에서 세 번 내려가야 돼요. 그럼 몇 번 내려가요? 세 번 내려가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가야 돼요. 그럼 8 있죠? 8이 몇 번 내려가요? 한 번, 두 번 내려가죠? 그렇잖아. 한 번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틀렸어요. 단위가 틀렸어, 단위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연습사봐. 1번만 볼까요? 1번, 연습사봐. 자, 1번은 4피트는 약 1.34 야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볼게요. 약이라 됐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계산이 많지 않아요. 약은. 피트와 일단 야드를 찾죠. 그쵸? 찾았죠? 그러면 이 표가 기본적으로 1m가 인치로는 39인치 이런 말이잖아. 1m가 피트로는 3.2피트 정도. 그쵸? 그러니까 피트와 야드 관계도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요거는 4피트죠? 1피트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피트는 야드다 돼 있으니까 피트
피트 분의 야드를 생각하고요. 이걸 구하면 뭐가 나온다? 1피트, 맞죠? 1피트일 때 얼마의 야드 이게 나오잖아. 그쵸? 이걸 구하면. 그쵸? 근데 4피트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4배 하면 되죠. 그러면 4피트는 몇 야드냐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아, 피트는 야드 물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분의 예인데 4피트니까 야드에다 4배를 해야겠구나.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1.34 야드 정도 판단하면 되거든요. 1.34 야드 정도. 그러면은 자, 보시면 여기에다가 자, 대강 4를 곱해보잖아요. 그러면 4를 곱해보면 이게 1.1이죠. 지금. 그러면 4를 곱하면 얼마? 4.4 정도 되죠? 그쵸? 근데 1.34 딱 보고 여기 이제 떠오르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뭐? 1 플러스 0.333 있죠, 이거. 요게 1. 요거는 뭐였어요? 분수로?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3분의 4 정도 된다는 거야, 분수로. 3분의 4 정도. 앞자리가 대략. 그럼 앞자리가 지금 보시면 3.2분의 4.4 정도 되니까 3분의 4 가깝죠? 맞죠? 그러면 요 정도는 맞다 보시면 돼요. 맞죠? 계산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계산을. 1.34니까 3분의 4인데, 3분의 4는 뭐다? 여기서 3분의 4, 거의 비슷하죠? 맞다. 요 정도. 그래야 계산을 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일이죠? 이번에는 4피트를 마일로 바꿔야 되죠?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다 몇 배? 4배. 그쵸? 4배면 얼마예요? 24죠? 24고, 예분의 얘가 요 정도 앞자리. 73 정도 앞자리 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73. 그러면 이것도 막 계산을 나누기를 이런 걸 하지 말고 알았죠? 이런 걸 안 하는 거 알았죠? 하지 말고 요 328이 뭐랑 우리가 앞자리 328분에 앞자리 2사야. 지금 단위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요거 딱 봤을 때 요게 뭐가 떠올라요? 우리 값 계산할 때 스킬 333 알았죠? 333분의 2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배, 3배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 3배 하면 7이죠? 근데 333이 아니라 328로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클 거라고요. 맞죠? 그래서 7이보단 좀 커야 되니까 73. 맞네. 요 정도 하면 돼요. 약이니까. 알았죠? 이런 퍼센트와 스킬을 막 써야지 쓸 수 있어야 빨리 풀 수 있어. 알았죠? 이런 단위 환산 문제는. 그리고 똑같이 이거는 약이니까 단위 확인하는 건 똑같이 하시면 돼요. 했던 것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이해되시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원래 4배는 단위 확인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확인하면 0.00 이상인 거잖아. 맞죠? 4배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73이니까 75% 생각하세요. 75%. 0.75. 얘는 0.75죠. 그쵸? 그러면 보세요. 얘 3. 이거 3이랑 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게 요 2겠죠. 3분의 2가 75%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몇 번 내려가냐 확인하면 똑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0.75에서 얘가 몇 번 내려가냐면 요 7을 기준으로 따져볼게요. 몇 번 내려가냐? 몇 번 내려갔어요? 0.75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갔죠. 그렇죠? 세 번 내려갔죠? 그럼 요것도 몇 번 내려가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분의 예에서 요 2 있죠? 2가 어디 걸리는 거라고요? 요 3이 여기 있으니까 대응되는 게 요게 2가 여기 있었겠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갔죠. 그러니까 단위가 맞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필요. 이런 식으로 단위를 확인을 추가로 해주면 돼요. 맞죠? 앞자리가 똑같으니까 단위 확인. 약일 때는. 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평과 아르. 이 평이니까 아르에다가 2배를 하면 되겠죠? 2배 하면 얘가 얼마가 돼요? 2죠, 2. 그쵸? 앞자리 2죠? 근데 얘는 앞자리가 얼마야, 평은? 단위 무시하고 있다. 3이죠? 그러면 3분의 2라는 거 뭐야? 분수값에서. 66.6%야. 666이야, 맞죠?
근데 앞자리 666이 진짜 맞는지 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단위 확인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야 계산을 나누게 하지 말고, 맞죠? 3분의 2 생각했다가, 이거 3분의 66이네. 그럼 66이 맞네? 단위 확인하자. 알았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은, 자, 대응 하시면, 요 3분의 2 있죠? 2가 y될 위치가 여기였잖아, 원래. 맞죠? 이렇게 돼야 3분의 2가 0.66이잖아요. 맞죠? 몇 번 내려가요? 여기가? 몇 번 내려가요? 한 번 내려가죠? 한 번 내려가잖아. 여기 0.2인 거니까. 맞죠? 한 번 내려가잖아. 그러면 0.66에서 한 번 내려가요, 이게? 한 번 내려가요? 한 번 내려가죠? 그렇죠? 딱 한 칸 0 있잖아. 그래서 맞다. 이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푸는 거다, 이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3번은 쉬워요. 간단해. 1 마이크로는 예분의, 그러면 그냥 예분의 예하면 되죠. 맞죠? 그냥 1이니까 뭐 곱하기도 할 것도 없이 그냥 예분의 예하면 돼요. 그러면 예분의 예는 10의 4승분의 얘는 10의 1승이라는 거야. 10은 알았죠? 10의 1승. 요거는 이렇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지. 요거는 모르면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 1에서 4 빼면 돼요. 그냥 10의 4승 뭐 이렇게 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요거 빼면 10의 플러스 3승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이 3개 있는 거죠. 0, 0 하나, 둘, 3칸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10에서 3칸 내려가면. 알았죠? 요거는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마이크로랑 피코니까 예분의 예를 하면 10의 몇 승? 6승이죠, 6승. 맞죠? 6승이고, 여기다가 10에다가 0을 6번 더 하면 되는 거죠.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 단위 환준제가 이거 출제가 되었잖아. 이게 중요해요. 결국 그거는 퍼센트화랑 단위 확인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요거 두 개만 되는 거지 다른 스킬이 필요 없어요. 분수 비중 판단하고 90% 이상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돼요. 그게 되면 빠르고요. 대강 이제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연간 2권 이상을 독서했다고 응답한 사람 1인당 독서 권수예요. 당이죠? 분수죠, 분수. 당이니까. 연간 2권 이상을 독서했다고 응답한 사람 총수분의 걔네들의 그 사람들의 독서 총권수 이렇게 해석돼요. 알았죠? 연간 2권 이상을 독서했다고 응답한 총수분의 걔네들의 독서 총권수 그렇게 돼요. 근데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 보니까 이런 자료죠. 연간 독서량이 0권,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14.3%. 2권 이상 4권 미만 읽었다고 한 사람의 응답 비율이 10.3%. 그렇게 해석되는 자료죠. 그렇게 해석되는 자료가 있는데 2권 이상을 독서했다고 응답한 사람 총수분의 걔네들의 총 독서 권수를 구해야 된다면은 결국 이것과 관련되는 범위는 어디예요? 2권 이상 읽은 사람과 관련되는 건 요만큼이죠. 그리고 얘네들의 독서 권수는 각각 사람이 몇 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구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2권 이상 할 때 여기서부터 맞죠? 여기가 끝이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생각드는 게 2권 이상 4권 미만 읽은 사람의 응답률이 10.3%, 21. 이건 알겠는데 이것들에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이것들에 요거 당이잖아. 이것도 총 사람분의 총 독서 권수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10.3명인 건 알죠? 100명이라 전체를 100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21.6명인 건 아는데 요 각각에 해당되는 요 각각에서의 사람 수는 아는데 맞죠? 실제로 2권 이상 4권 미만에서의 10.3명이 2권인지 3권인지 각각 모르잖아. 이해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평균합값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평균합값을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각각 구할 수는 없어요. 알았죠? 못 구하겠죠? 어떤 사람은 2권이고 어떤 사람은 3권이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응답비를 각각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평균값을 못 구해요. 못 구하는데 우리가 이건 자 여기서 구분할 게 뭐냐면 이거는 자 봐요. 이거는 통계학 소재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표해석 문제예요. 일반 표해석.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통계학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통계학 이론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이렇게 범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특정이 안 되잖아, 지금 맞죠? 이럴 때는 뭘 구했어요? 평균할 때? 가중평균을 구했잖아. 2건 이상 4건 미만이니까 3, 5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통계학 문제에서 가중평균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3, 5, 7, 9, 11을 10대, 21대, 20대, 10대, 23 가중평균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통계학 문제가 아니에요. 통계학 문제가 맞냐 안 맞냐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응답 비율이라고 안 돼 있고 만약에 여기다가 상대도수라고 돼 있잖아. 상대도수라 돼 있으면 통계학 문제예요. 그리고 도수라 돼 있으면 통계학 문제예요. 근데 이건 응답 비율이라 돼 있으니까 이거 통계학 문제가 아니에요. 통계학 문제를 이렇게 3, 5, 7, 9, 11로 바꿔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한 값을 특정한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냥 계속 강의 들으면 나중에 다 정확하게 100% 이해돼요. 알았죠? 대강 이렇구나 안 돼요. 또 들어봤을 거야. 예전에 강의 들어놨으면. 그래서 이 값을 구하려고 물었잖아. 맞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 그게 뭐냐 보니까 이 밑에 각주가 뭐가 있어요. 응답자의 평균 독서량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얘네들만 평균한 게 아니라 이건 이거 전부 다 있죠. 0번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것들을 응답자 100명을 전부 다 고려한 평균 독서량을 조사했더니 7건 나왔다. 이건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얘를 평균하면 7이라는 걸 알아냈네. 근데 얘는 지금 몇 건이야? 0이죠? 0은 0이거든요? 그래, 0은 특정이 돼요. 0이고, 얘를 평균한 값은 모르죠? 얘를 평균한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얘를 모르니까 A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0이랑 A랑 가중평균하면 7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0의 가중치가 요만큼이죠. 14. 맞죠? 여기서 딱 떠올라야 될 게 14.3%가 뭐야? 분수로. 7분의 1이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0의 가중치가 1이라 그러면은 요 A 가중치는 얼마예요? 6인 거죠. 이거 합해서 7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1대 6으로 0과 A를 가중평해서 7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왔어요. 알았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계산할 게 없다고요. 알았죠? 그러면 빼면 7이고 요거 두 개 빼면 뺀값은 이렇게 가중치가 6배니까 요 뺀값이랑 요 반대 방향으로 6배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값은 요 뺀값은 이제 이거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7이 돼야 되겠지. 6분의 7에다가 6을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7이 되죠. 맞죠? 그래서 7 플러스 요 차이 6분의 7. 6분의 7을 한 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선제가 이렇죠? 그래서 6으로 통보시켜서 42 플러스 7, 6분의 49, 6으로 나눠요. 그냥 정석으로 나눠요. 6, 8에 48, 6, 1은 6, 6, 7에 42 가깝죠. 그래서 4번. 이렇게 풀었던 거예요. 얘는 가중평균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지금 부서한 거, 복원한 거에 따르면 가중평균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요게 한 문제예요. 요게. 요 A. 지금 가중평균이, 왜 이게 가중평균이 이해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알았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강 이런 거구나. 이런 문제 나왔다. 이렇게 챙겨가시면 돼요. 가중평균이 조만간 또 하죠. 계산법 조만간 끝나잖아. 끝나면 가중평균 정확하게 할 테니까. 그때 그 내용 익히고 난 뒤에 그때를 알아야 돼요. 그때는. 나중에 찾아 다시 보세요. 혼자서. 그래서 이건 가중평균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였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넘겼는데 저는 그냥 바로 풀게요. 4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죠. 기억나죠? 시험장 가신 분은 최단거리 계산하는 거. 근데 시험장 기출 문제가 더 쉬웠어요. 이거보다. 그거는 경로가 그냥 따질 거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경로가 그래도 경우의 수가 2가지는 있거든요. 이동거리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조건들을 보면 A는 도시 1부터 여기서부터 무조건 시작하고요. 모든 도시를 한 번씩 지나가요. 한 번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도시 1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도시 4를 가장 먼저 방문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면 도시 1로부터 시작을 해서 4를 반드시 먼저 가야 되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가야 돼 맞죠? 35 맨 처음에. 그래서 쓰겠죠. 35 갔다. 그 다음 이제 최단거리잖아.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가 생기죠. 내가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뭐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막 생기죠, 지금. 그래서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면, 일단 위에서 먼저, 위쪽을 먼저 비교해보면,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일로 가면, 만약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가버리잖아? 가버리면, 일로 가거나, 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로 가버리면, 일로 가볼 수밖에 없죠. 근데 1번은 맨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여기로 가서 위로 갈 것 같으면, 여기를 반드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아, 이렇게 가야겠구나. 맞죠? 맞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라?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해라? 쓰라 했죠? 숫자를 써둬야 된다고 했잖아. 써둬야 나중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5 썼어요. 그래서 12, 25, 8, 14, 22, 9 이렇게 썼죠. 요 경로. 근데 여기 다가 아니겠죠? 또 여기로 갔다가 밑으로 가는 거죠. 같은 시기겠죠? 일로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5, 15, 22, 14, 8, 25, 16 이렇게. 자, 다른 경로가 있어 없어요? 없겠죠? 딱 두 개죠, 경우의 수가.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더 짧은 거, 그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 계산할 필요 없이 차액값 조건이 유리하죠. 차액값 조건으로 얘들이 비슷하죠. 똑같죠. 여기서는 3 큰데 얘가 3 크죠. 상쇄가 되죠. 6 크고 6 똑같죠. 근데 얘가 조금 큰데 얘가 또 크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짧아요? 위에 거. 위에 거 계산 하나 하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하면 47, 33, 36, 45, 45. 125 나오죠. 그죠? 이런 문제 넘겨두는 거죠. 상황제시형, 경우의 수 문제. 이런 문제가, 자, 우리 보고 문제 표 보시면 4번 있죠, 4번. 문제 4번. 자, 3번 볼까요, 3번. 아까 3번 문제 뭐였어요? 요거 있죠? 요 가중평의 문제가, 저도 문제 3번으로 그대로 넣었어요. 문제 3번. 똑같이, 문제번호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소재가 운동시간 문제였을 거예요. 운동시간. 그게 자료가 상대 치자료였거든요. 그래서 가중평의 문제 추가가 되었어요. 아까 부응비중 구하는 문제였죠? A 구했죠? A. 그 다음, 상황제시형, 문제 4번. 지금 봤던 거. 친척지 문제였어요. 최단거리. 그래서 직접 계산형이라 되겠죠? 그냥 계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라서, 경우의 수도 그건 없었어요. 기출은. 그래서 나이들을 또 높였다. 문제 1, 2, 3 전부 다, 기출보다 약간씩 더 높다. 확실하게. 그 다음 5번. 이건 난이도가 이제 상대치자로 치고는 난이도가 있었어요. 왜냐면, 요거는, 자, 우리 몇 번에 이런 거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문제, 여기 기출에서는 17번. 보건한 거에 따른 17번. 통신사 가입 문제가 있거든요. 기억나실 거야. 짝표. 요게 17번 문제가 저는 문제 5번으로 배치를 한 거야. 문제 5번. 그런데 이 17번 문제가, 짝표 문제가, 선지가, 이거는 보기형으로 출제가 되었다. 보기형. 보기, 기응, 니은, 디귿.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시험장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서 니은 보기가 어려웠다. 하나가. 알았죠? 어렵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난이도가, 자, 시험장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선지 중에, 저는 보기형이 아니라 일반 선지형으로 바꿨죠. 요거보다 난이도가 더 어렵지 않을걸요? 알았죠? 한 요 정도 빼요, 요 정도. 요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짝표는 중요하니까, 자, 잠깐. 적절하게 하는 거는, 짝표는 이렇게, 이런 걸 짝표라고 그러죠? 가로 항목이든 세로 항목이든 용어가 같아요, 용어가. 알았어요? 용어가 같은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절대치로 주어지는 짝표도 있고, 물론, 상대치로 주어지는 짝표도 있어요. 짝표는, 정해지는 건 아니야, 이거는. 짝표라고 해서, 짝표란 건 본질은 뭐다? 가로 항목과 세로 항목과 가로 항목이 용어가 똑같아. 똑같은데, 근데 얘네들끼리 막 이동을 해요, 보통. 알았죠? 그래서 거주지를 변동하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정보는 2020년 정보죠. 20년에 서울과 인천과 경기 거주 인구비가 35대 25대 40이다. 이게 주어진 거죠. 이걸 이제, 이게 가중치가 주어진 거잖아요. 이 가중치가 숫자가 좀 복잡할 때는, 계산이 불편해 보일 때는 약분을 해서, 약분의 숫자를 바꿔요. 제가 문제 푸는 영상 보니까 바꿨죠. 약분을 했죠. 그래서 5, 7에 35, 5, 5, 25, 5, 8을 바꿔 써두는 거죠. 이렇게. 써주고. 그럼 이 말이 뭘 뜻해요? 7, 5, 8이. 2020년 서울 인구가 7이라면
2020년 인천 인구는 5다. 이런 뜻을 따는 거죠. 그렇게 해석되는 상황에 해석해서 1번. 2021년은 물었죠. 1년. 얘는 경기 인구가 가장 많다라는 건 경기 인구가 서울이나 인천 인구보다도 많다를 묻는 거잖아. 그러면 2021년 인구를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자, 요게 뜻하는 게 뭐예요, 이거? 자,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100%가 돼요? 세로 방향으로 100이 되죠? 어떤 문제는 가로 방향으로 100이 되게끔 출제를 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세로 방향으로 100이 되는 짝표죠? 그 말은 2020년 서울 총인구 있죠? 총인구 중에 35%가 경기 인구로 이사를 했다. 알았죠? 그런 말이죠? 맞죠? 그럼 2021년 경기 인구를 판단하는 데서 이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한다? 서울 인구에서 경기 인구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인천 인구에서 경기 인구로 들어오는 게 요만큼. 그렇죠? 원래 경기 인구에서 경기 인구 그대로 이사하지 않은 인구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세 개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더하는 식이 요거는 상대치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인구니까 절대치, 분자. 그러니까 얘 곱하기 이 중에 얘죠. 플러스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하면 돼요. (7 곱하기 35) 플러스 (5 곱하기 20) 플러스 (8 곱하기 70) 이렇게 돼요. 식이. 그게 경기 인구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선지는 7 곱하기 35 플러스 자, 5 곱하기 20 플러스 8 곱하기 70. 그쵸? 여기서 요 7, 5, 8 그대로 써도 되겠지. 왜 그래요? 뭐랑 비교할 거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인천 인구는 어떻게 돼? 인천. 당연히 대응해보면 이 위치일 거 아니야. 맞죠? 서울에서 인천으로 들어오고 인천에서 인천 그대로 남아있고 경기에서 인천으로 들어오고 그쵸? 그럼 이것도 뭐가 돼요? 7 곱하기 저거 보면 15 플러스 5 곱하기 60 플러스 8 곱하기 20 이렇게 되잖아. 그쵸? 맞죠? 어차피 7, 7, 5, 5, 8, 8 이렇게 똑같다. 그쵸? 그러니까 요 중에 얘가 크고 요 두 개 얘가 좀 큰데 얘 중에 얘가 훨씬 크죠. 그러면 얘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7, 5, 8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얘네 식파하고 그러면 다른 들어오는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인천에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큰데 얘가 좀 크긴 커요. 근데 얘가 또 많이 크잖아. 그러니까 서울이 경기가 더 크겠죠. 그리고 얘 비교하니까 얘가 좀 커. 똑같네? 근데 얘보다 얘가 훨씬 크죠. 그럼 얘가 크겠죠. 이렇게 계산을 줄여야 돼요. 계산을 막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2021년도 있죠. 그러니까 기존 인구를 할게요. 2020년도 여기서는 2020년도죠. 기존 인구 21년을 할게요. 21년 인구는 20년 인구, 맞죠? 원래 20년 인구에다가 뭘 더 고려하게 돼요? 유입, 그리고 유출. 이걸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새로운 인구예요. 그 다음 분도. 원래 있던 인구에서 유입되고 나가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20년 인구 있죠? 여기서 원래 인구에서 유출되는 거 있죠? 유출되는 걸 빼면 그리고 요 자리를 살짝 바꿔봐요. 요게 뭐예요? 요게 경기 인구로 치면 원래 경기 인구는 8이 있었거든요. 8 맞죠? 8이 전체였어요. 8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경기에서 서울, 인천 둘 다 나갔죠? 나갔죠, 이만큼. 나간 게 요만큼이야. 그렇죠? 그리고 8에서 나간 걸 뺐어요. 빼면 남는 거 뭐 남아요? 결국은 남는 거는 요거잖아요, 요거. 맞죠? 맞죠? 거기다가 뭐만 추가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이거죠. 맞죠? 그 다음 유입되는 게 요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형태 있죠? 요거를 이해하고 익혀두세요. 똑같이 바로 풀 수 있게 다음에. 알았죠? 새로운 인구는 뭐다? 이렇게 곱하면 돼. 이렇게. 얘 곱하기 이렇게. 자, 요게 아마 니은보기가 이 정도 난이도였을 거예요. 알았어요? 니은보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나오잖아. 안 나오면 안 하려는데 저도 안 하고 싶은데 나오거든요. 해야지.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어려웠던 거야, 이게. 요 1, 2, 3, 4 중에 제일 어려운 게 1번이에요. 제일 복잡한 게. 자, 오히려 쉬운 걸 한번 해볼게요. 3번. 쉬운 걸 먼저 해볼게요. 3번은 21년도 서울 지역 거주자. 이거는 21년 서울 거주자니까 일단 뭐다? 실업발에서. 그쵸? 요걸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배운도라면? 이거 중에서 2020년도, 그 전에, 직전 연도에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던 거 있죠? 인구는 어디만 해당돼요? 요걸 거 아니에요? 맞죠? 안 어렵죠? 얘는 이거 중에서 얘는 경기가 아닌 다른 지역이니까 요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거 인구 비교니까 분자 비교니까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얘 비교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요? 얘 둘이 똑같네. 그쵸?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커요? 얘 곱하기 얘가 커요? 얘 곱하기 얘가 대강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가 크다. 이렇게 계산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 쪽이 크다 하고 2021년 경기 쪽이 커야 되는데 서울 쪽이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3번 틀렸어요. 2번 보세요. 2번도 중요한데 2020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 총인구정 총인구정 아까 썼던 뭐 생각하시면 돼요? 758 맞죠? 758 이것들 중에서 2021년도에 거주지를 이동했던 거 일단 관련된 데이터는 뭐야? 이동했던 거는 여기서는 뭐가 이동됐던 거야? 서울이 아닌 거니까 요걸 말하는 거고 그쵸? 이거 두 개를 말하는 거죠? 인천은 인천이 아닌 거 요거 두 개를 말하는 거고 경기는 경기가 아닌 거 요거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것의 비율을 물어봤죠? 40% 이하? 그러면 요거 두 개의 비율을 합할 수 있죠? 세로 방향으로 100%가 되니까 맞죠? 그러면 합하면 얘는 몇 퍼? 50%. 얘는 30%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원래 총인구 중 맞죠? 원래 총인구 중 이런 거죠. 7 중에서의 50%, 5 중에서의 40%, 8 중에 30%에 해당되는 이 비율을 물어봤잖아. 이게 가중평균이에요. 이거 가중평균이다. 이게 돼야 돼요. 50이랑 40이랑 30을 가중평균한 값이랑 vs 40보다 큰지 보라는 말이에요. 7대 5대 8로. 요거는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가중평균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은. 일단 적어두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죠? 계산하면 복잡해요. 알았어요? 계산하면 안 되고. 이게 가중평에 이제 보이잖아요. 보이면 여기서 어떻게 접근하게 되냐면 얘랑 얘랑 똑같죠? 맞죠? 그러면 거리가 똑같잖아. 그럼 일단 무시하고. 그리고 얘가 10 큰데 곱하기 7만큼 크고 얘는 10인데 곱하기 얼마? 8만큼 크니까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40% 이하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맞죠? 얘 빼고 10이고 얘 빼고 10인데 곱하기 7을 곱하기 8이니까 같은 거리인데 가중치가 얘는 7짜리고 8짜리야. 밑에가 더 커. 그러면 40 기준으로 했을 때 30이 무게가 50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30, 40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얘가 크다. 이렇게 접근해야 계산을 안 하고 풀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알았죠? 가중평균 뭐 강의 들어간 학생들은 확실히 이해할 거고 아닌 학생들은 아직 괜찮아요. 초심자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자, 4번도 한번 보세요.
2021년 거주지역 거주자가, 경기지역 거주자가 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맞죠? 얘네들이 지금 뭐 7 곱하기 5, 막 들어가서 맞죠? 아까 했던 거 7, 5, 막 빼야 되잖아. 7 곱하기 35, 5 곱하기 20, 8 곱하기 10, 맞죠? 그거 다 더한 거 분에 그 사람들이 853만 명이래요. 근데 2020년도에도 경기 지역에 거주하였던 인구를 물어봤으니까 그 중에서 이것들 중에서 2020년도에도 경기 지역에 거주했던 인구는 어디에 해당돼요? 요거 하나 해당되죠. 요거 맞죠? 그 중에 맞죠? 맞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요거 식을 파악을 해봐야 되죠. 요거는 결국은 자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분자라고 생각하세요. 자, 접근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는 어쨌든 짝표든 아니든 상대치 자료잖아요. 상대치 자료인데 인구를 물어봤다는 거는 분자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또 맞죠? 근데 분자는 뭐야? 비율 곱하기 분모거든요. 알았죠? 그러면 어쨌든 이거 찾고 이거 두 개만 찾으면 돼요. 두 개만. 맞아요? 그러면 비율은 뭐예요? 비율은 예분의 예죠. 그러니까 경기지역 거주 2020년도에도 경기지역에 거주했던 인구 비율, 그 비율은 이거잖아. 예분의 예일 거 아니야. 맞죠? 그거를 예분의 예로 표현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리고 분모를 곱하면 된다 했죠? 분모가 뭐야? 이거의 실제 분모는 뭐죠? 요거잖아. 맞죠? 그래서 853. 요거 계산한 앞자리가 500보다 크면 돼. 자, 이게 빨리 돼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빨리 돼야 되려면은 이거 있죠.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이걸. 맞죠? 분자 구하는 거니까 비율 찾고 분모 찾겠다. 근데 이것의 이 비율 있죠. 이 비율, 이거 분자를 가지고 있는 비율. 요 용어를 분자를 가지고 있는 비율. 이 뭐냐면 요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분모 찾으니까 분모가 요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하면 이 기계적으로 된다. 알았죠? 여기서 그다음부터 뭐가 중요해요? 계산이거든요. 알았죠? 이걸 계산 복잡하죠? 이걸 계산 어떻게 해야 빨리 풀 수 있을까? 알았죠?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해보면,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빨리 푸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식을 딱 세우고 들어갔다면은, 그럴 때는 그냥 얘가 약분이 된다는 거 보이고요. 알았죠? 세웠다면. 약분 되죠? 약분 안 되지. 약분 안 돼. 여기 플러스가 있잖아. 플러스가 안 보였어요. 약분 안 돼요. 맞죠? 안 돼요. 그러면 계산을 좀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이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제가 했고요. 실제로. 이거 계산하면 7호 37, 235, 245 쓰고 요거 계산하면 100, 계산하면 560이죠. 요거 더하면 905죠. 그쵸? 끝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이 값이 미세하게 물어보기 힘들거든요. 계산식이 복잡할 때는. 미세하게 안 물어봐요. 근데 얘 905랑 853 있죠? 얘랑 똑같진 않지만, 그냥 얘보다 얘가 조금 작죠? 좀 작잖아. 맞죠? 조금 작은데, 얘 계산하면 앞자리 얼마야? 얘가 560이죠? 그러면 얘랑 얘가 조금 작으니까, 요거 처리하면 560보다 어떻게? 조금 작겠죠? 작아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제 말은 1보다 좀 작잖아. 1보다 조금 작으니까 1보다 작은 걸 좀 곱해버리면 560도 쫙 작아질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얘보다는 어때요? 크겠죠? 500보다. 그래서 얘가 크다. 얘가 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계산법을 익혀서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좀 빨라요. 자, 조금 복잡하게 넣을게. 만약에 64 곱하기 14, 복잡해. 이렇잖아. 근데,
일단 이렇게 해보자. 네?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배울 건데, 이미 배우고 날 수도 있을 텐데, 50% 판단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단위 생각하지 마요. 어차피 여기랑 이랑 비슷하게 맞고 틀려야 돼. 50% 판단은 분자에다가 2배를 해가지고 분모랑 비교하면 돼요. 50%는 기본적으로 단위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계산하기 막 이거는 뭐 어렵진 않네. 계산 실패. 이렇게 볼까요? 자, 이게 계산이 싫죠. 이걸 계산 이렇게 식세워졌다고 계산을 막 하시면 안 돼. 알았죠? 하지 말고 그러면 계산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50%니까 여기다 그냥 2배를 먼저 해버려요. 알았어요? 하고 봐 일단. 그러면 이거 앞자리 448이면 거의 얼마야? 448은 45죠? 45 2배면 얼마야? 90이죠? 9로 만들어 두고 맞죠? 그럼 얘 없어지죠? 만들어 두고 이거 2개 곱한 앞자리가 이거 이랑 앞자리랑 비교만 하면 되는 거죠. 맞잖아. 맞죠? 그러면 이것도 대충 9이 54잖아. 맞죠? 앞자리 5사로 시작하고 4사로 시작하니까 50% 이상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다. 알았죠? 이건 또 연습을 좀 시킬게 나중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돼요. 4개 다 쉽지 않죠? 4개 다. 그런 문제. 짝표가 좀 어렵게 나왔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6번. 6번은 자료계산형. 볼게요. 2010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순서들을 바르게 나라면, 근데 요렇게 2개를 판단할 때는요, 실제 기출에서는 이렇게 2개를 판단하니까 나오진 않았어요. 이건 제가 난이도를 높였어요. 이 6번, 7번은 제가, 요거 있죠. 자, 기출 보건자료 보시면은, 5번, 6번. 5번, 6번에 대응되는 거지. 6번, 7번이. 5번, 6번. 6번, 7번이 5번, 6번. 근데 제가 여기서 난이도를 또 높였어요. 어떻게 높였냐면, 기출은 절대치 자료가 출제가 됐어요. 절대치 자료. 그 저소득층 가구 문제가 절대치 자료였어요. 근데 어쨌든 절대치 자료이지만 각주가 주어졌고요. 자료가 표가 2개 주어졌어요. 표가 2개. 2문제 세트 문제였거든요. 세트 문제였는데 표가 2개 주어졌어요. 그것은 그대로 제가 뺏겨갔어요. 그래서 표가 지금 몇 개예요? 2개죠. 2개죠. 그러면 기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게 저소득층 가구로 치잖아요. 그럼 이런 거지 뭐. 요 표 1을 먼저 봐서 표 1을 봐서 소득으로 막 구간을 나눠. 소득으로 구간을 나눠서 소득이 너는 얼마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해당돼. 그러면 여기 표를 다시 봐가지고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냐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거는 표 2와 표 1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밑에 봐서 여기 규정에 따라서 올라가서 그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가지고 몇 명이냐 이렇게 판단하게 되게끔. 알았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 게 자료관 관계 파악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저는 난이도를 확 높여버렸죠, 이거를. 확 높여버렸어요. 일단 풀어볼게요. 그래서 6번부터 풀을게요. 일단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럴 때는 쉬운 걸 먼저 하시면 돼요. 맞죠? 쉬운 게. 근데 여자가 쉽죠. 500이 있어서 쉬워요. 500 판단이 쉬워요. 500. 500. 그러면 2010년 여학생의 수 찾아보시면 내려가 보면 여학생 같은 단어 찾아가세요. 여기 여학생의 수라는 같은 단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각주로 내려가세요. 각주는 항목이 없을 때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학생 전체. 맞죠? 그럼 여기를 먼저 봐도 돼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보면 요 시기에 어떻게 돼요? 이거 여학생을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되죠. 맞죠? 물론 여학생인 거 맞죠? 그러면 여기 있죠? 그러면 예분에 뭐 하면 돼요? 여학생은 분 뭐니까 비율 찾고 분자 찾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잖아. 맞죠? 비율분의 분자. 분자는 비율 곱하기 분모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구하는 거네. 여기 분모 있으니까. 그러면 예분의 예 하면 되네. 그러면 예분의 뭐 하면 된다? 요거 하면 되네. 하면 되네. 딱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여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라는 거는 이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료 찾아보세요. 그런 게 없죠. 여학생 월평균 사교육비가 없잖아. 없죠?
그러면 이걸로 못 푼다는 거야. 요 식으로. 요걸로 못 풀어요, 이걸로. 그러면 다른 각도가 또 있었거든요. 또 내려가요. 여기 있죠. 여기다 또 뭐 넣으면 돼요? 여기 여학생 넣으면 되죠. 그쵸? 그쵸? 그러면은 또 분모죠. 분모니까 비율분의 분자 이러면 된다고요. 알았죠? 분모 가는 거였어요, 분모. 그래서 여학생 사교육 참여율분의 여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여기 있죠. 여기. 얘분의 그 다음 사교육 참여 학생 수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없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얘 이렇게 돼요. 요까지가 빨리 돼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래야 빨리 돼요. 그 다음 계산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모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 딱 보고 분모 물어보네? 비율분의 분자네? 비율 찾고 분자 찾고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앞자리가 500이 있잖아요. 500. 그러면 여기 분자에다가 2배를 해보세요. 맞죠? 얼마야 앞자리가? 7호죠? 그러면 여기 7호랑 거의 뭐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져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남학생 어떻게 하면 돼요? 남학생 어디 봐? 그렇죠? 요거 분해 맞죠? 남학생 얘 분해 맞죠? 맞죠? 그 다음 어디? 요거 하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얘 분해 얘 하면 되는 거죠. 맞죠? 똑같아. 이게 빨리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빨리 된다는 거는 그냥 물어보는 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분모 물어보니까 비율 찾고 분자 찾겠다. 근데 비율 찾아보니까 요거였고 분자 찾으니까 요거였다. 내가 필요한 정보만 딱딱 찾아야 돼. 이렇게. 근데 그 분자 물어볼 때는 뭐 하고 분모 물을 때는 어떻게 하고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분의 예, 그 다음 이제 계산이지, 계산. 관건은. 그러면 요거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7이 4분의 486. 요거는 이렇게 썼죠? 7호로 바꿔서 맞죠? 486. 그러면 7호니까 어떻게 해요? 분자에 3분의 1 더했죠? 3일은 3, 36, 28, 316. 요 계산하면 이렇게 썼잖아. 맞죠? 646 정도 나오죠? 그쵸? 646보다 좀 커야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 올렸잖아, 분모를. 맞죠? 우리 배웠던 거죠? 올렸잖아. 그러면 얘도 좀 커야 돼. 근데 크긴 어디 갔어? 좀 커야 되죠? 근데 646이 커봤자 요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안 올라가겠죠? 지금 7오니까 3 올라가, 3. 그쵸? 얼마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푸는 거 배웠죠? 기본 강의부터 들으면 이제 다시 배워. 이거는 이럴 때 스킬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게 쌓여야 엄청 빨리 풀어요. 알았어요? 이게 쌓여야 돼. 배울 게 많은 거지. 한 문제가. 알았죠? 그냥 푸는 거랑 다르다. 7번이 뭐냐면 7번이 이거예요. 7번이 요 자력원 관계 파악 있죠? 요거를 넣어봤어요. 이것도 넣으면서 추가로 계산까지 좀 요구하기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패턴이 나왔어요. 시험에 이번에. 민지는 10년에 장학금 400만 지급받았죠. 그러면 장학금 400만 원 찾아가야겠다. 요 표일이 없잖아? 그럼 내려가 보세요. 여기 있죠? 찾고 보니까 10년에 400만 원 있죠? 근데 어떤 규정이죠? 성적 순위별. 그러니까 민지는 2010년도에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순위였던 거죠. 그걸 여기서 파악하고, 알았죠? 기출로 치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인 거 파악하고, 알았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상위 10% 이내 찾고 10년도니까 여기 찾고, 여기 관련되겠죠? 찾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민지의 성적 순위에 해당되는 2010년 사교육 청소학생 대비 월평균 사교육비 분수를 물어봤죠. 분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요 자료가 지금 상대치 자료예요, 절대치 자료예요. 상대치 자료죠. 이때 요거는 지금 절대치예요, 상대치예요. 대비니까. 대비들하면 상대치예요. 알았죠? 요거는 뭐였어요? 수니까 절대치. 요거는 상대치. 그러면 상대치 자료가 주어졌는데 선지도 상대치 비교를 물어봤잖아요. 맞죠? 선지도 상대치죠. 이렇게 엔드가 될 때는 이거는 출제 포인트가 딱 먼저 생각나야 돼. 약분된다. 약분. 알았죠?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약분을 할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약분을 해가지고 이 용어 2개만 남는다는 거죠. 2개만. 그래서 요거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맞네? 그럼 요거 찾아보세요. 요거는. 아까 해석했잖아. 각주 몇 번? 몇 번? 1번.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 약분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야. 맞죠? 여기 없어져야 되거든요. 여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요건 똑같죠? 맞죠? 학생 전체분의 얘. 학생 전체분의 얘거든요. 둘 다. 그래서 얘분의 얘 하면 되는 거야. 얘분의 얘. 이렇게. 그러면 이 분자 요거 두 개만 남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런 꼴이었죠? 요거는 a분의 자 x 요걸 y라 그러면 x분의 y를 묻는데 a분의 x가 있고 a분의 y가 있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얘분의 얘 하면 되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a가 약분되는 이런 문제였던 거죠. 약분하는 거 기출 시험장 가는 학생들 알죠? 기억나죠? 약분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원래 약분이 PCS에서 중요한 건데 ACS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분이 여러 개 출제가 되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약분이 매우 또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게 약분된다 생각하고 약분을 하려고 딱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분의 뭐? 얘분의 얘니까 성적순위가 얘죠? 그럼 요거 얘분의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분의 얘 이거 계산한 값이 답이 돼야 된다. 요까지가 이제 빨리 돼야 돼요. 알았죠? 요까지가 엄청 빨라야 돼요. 근데 뭐 이건 새로운 게 아니라 기기적으로 되는 부분이라서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분의 얘니까 얘는 8호 이거 어떻게 우리 계산지 스킬 853이니까 어떻게 해요? 90으로 바꿨죠? 10% 더했죠? 그러면 대충 3, 4, 3호 정도 되죠? 여기까지 금방 되죠? 여기서 얼마큼 올렸어요? 분모 8호 90 치면 5 올렸죠? 그럼 여기서는 8호보다 3호가 많이 작죠? 절반보다 작죠? 하면 한 이 정도 올라가겠죠? 맞죠? 5보다 작게 5호의 절반보다 작게 그래서 뭐 이런 거 스킬 하나씩 배워가면 돼요.